그러면 우리 이제 12 원의 방정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요. 자, 우선 원의 정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하나의 정점이 있대. 정점은 움직이는 점이에요? 고정되는 점이에요? 고정된 점이 있는데 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일정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해진 거리지. 예, 이렇게 모두 똑같은 하나로 정해진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연결해버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지. 점들을 모아 연결한다? 이런 말 나 들어본 적 있는데 뭐 배울 때 들어봤습니까? 자취.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한다. 이때 한 정점을 원의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일정한 거리를 원의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냅니다. 원에서요 중요한 건요 딱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중심과 반지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원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점의 자취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요. 원의 방정식을 좌취의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점 C는 A, B에서 얘는요 움직이는 점일까 고정된 점일까? 문제를 보니까 움직여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지. 딱 붙어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즉 A, B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 3,2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수에 불과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우리 P라고 부른다네. 그러면 이 P 자리에 보이는 C, D는 변하는 수예요?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고정된 점이에요?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이 C와 D 자리가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변한다는 얘기지. 즉 얘는요 변수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상수와 변수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려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점 P의 자치다, 점 C의 자치다, 점 P의 자치가 된다. 돌아다니는 녀석을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 나 자취의 방정식 구해봐야지. P는 C, D인데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몇 개 등장하고 있습니까? 2개. 이때 매개 변수 C는 죽어서 x가 될 거고 매개 변수 D는 죽어서 y가 될 거다. 1단계 끝났습니다. 자, 2단계 들어갑니다. 문제를 보니까 매개 변수 뭐하고 뭐가 보여요? C하고 D가 보이지. 매개 변수라는 거 x, y 이외의 문자입니다. 매개 변수가 몇 개구나? 2개구나야. 그러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 자,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거는 뭐냐?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밑에 선생님이 올릴 수 없어서요. 2번 밑에 세 줄가 있지. 요 세 줄을요. 여기에 채워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마 그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 만들어야겠다. C라는 문자와 D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식은 문제 속에 있겠지. 자, 어디에 보입니까? 문제 속에 있겠죠. 뭐가 보입니까? 문제 속에서 점 C와 점 P 사이에,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는 R이다 라는 등식이 하나 보여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 녀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은 일정한 거리 R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적어놓고 보니까 나 루트 엄청 싫어해. 자, 양변 제곱합니다.
그래서 C-A의 제곱 플러스 D-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자, 이제 C 자리를 뭐로 대체한다? X로. D 자리를 뭐로 대체한다? Y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즉 우리는 이제 뭘 구한 겁니까? 이렇게 생긴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자, 이 자취의 방정식을 보니까 이 원은 중심이 항상 몇 콤마 몇입니까? A, B지요. 맞습니까? 오, 얘는 가만히 보니까 중심이 A, B네. 그리고 반지름은요, 몇이에요? R이지. 그런데 여기선 우리 보통 R로 주어졌을 때는요, 혹시 R이 재수없어서 음수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 음수의 제곱도 양수니까. 맞습니까? 절대값 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뭐다?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1차 함수의 식의 구조 외우지? 2차 함수의 식의 구조 외우지?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원의 방정식의 식의 구조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예요. 자, 이 녀석은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식입니다. 엄청 유리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런 구조의 식이 보이면 어머 얘 원이네. 자, 중심은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과 y값인 A, B가 되겠고, 얘를 보면서 반지름을 논할 수 있지. 반지름은 절대값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훈련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식을 봤더니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7이라는 식이 보여요.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뭐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이다.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다? 3 콤마 마이너스 5다.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7이다 라고 그냥 줄줄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있습니다. 중심은 0 콤마 0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만 봐도요, 줄줄줄 중심과 반지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런 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주의나 한번 읽고 넘어가자. 시작! 문제에서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지지 않는 한 반지름은 절대값 R이라고 읽어야 된다. 왜? 숫자가 아닌 문자가 나올 땐 그 R 자체가 나중에 문제 내는 사람이 R은 사실 음수였어. 잃어버리면 골 때리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의 표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이거 너무 큰가? 너무 크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야 라는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얘 보자마자 무슨 방정식이구나? 원의 방정식이구나. 중심은 5 콤마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는 2인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요 쭉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4이므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2y에다가 자, 요 녀석들 계산해버리게 되면 26에서 4를 빼니까 몇 남습니까? 22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의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결론 드릴까요? 자, 요 녀석을 보고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막바로 할 수 있어요. 매우 유용한 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조의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표준형의 식을요,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서 이런 꼬라지로 쓴 거, 딱 구조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표준형의 식을 외우듯이 일반형의 식의 구조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원이 확정되기 위해선, 자, 하나의 직선이 확정되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 필요해서 최소 2개가 필요했죠. 그러면 하나의 원이 확정되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 필요할까요? 3개가 필요해요. 왜? 식을 봤더니 A도 알아야 돼, B도 알아야 돼, R도 알아야 돼. 어머, 미지수 3개네. A도 알아야 돼, B도 알아야 돼, C도 알아야 돼. 어머, 미지수 3개네. 미지수 3개를 채우기 위해선 조건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문제는 항상 조건 3개를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는데, 이때 중심의 좌표 하나를 주면 A하고 B가 동시에 해결되지.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는 조건 몇 개에 해당된다? 2개에 해당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선생님 표준형의 식을 쓰고 언제 일반형의 식을 씁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옆에 용도 적을 겁니다. 표준형 옆에 적어 놓으세요.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일반형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 이외의 모든 경우, 그 이외의 모든 경우, 그 이외의 모든 경우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다시 한번 식 암기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얘 2번, 얘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갈 거야. 자,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한 번 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아래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한 번 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한 번 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구조의 식은 원의 방정식이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띄워놓고요.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보면 결론이라고 나와 있죠.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표준형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일반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한번 해서 보여줬죠? 얘가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2번 중요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일반항이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에요. 자, 일반형에 있어서 원의 방정식의 식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글씨 되게 조그맣게 써야 돼. 예, x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다라는 특징이 있대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일반형의 식 외워볼까?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즉 요런 a, b, c 자리에 0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얘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무슨 항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x, y 항은 있으면 안 된대요. 알겠습니까?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1, 이런 식으로 똑같아야 되면서 x, y 항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x, y 항이 생겨버리게 되면 걔는요 타원이 돼버리거든. 타원은 우리가 기하 벡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 그렇구나. 원이기 때문에 x, y 항은 없어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너희들은 표준형의 식을 좋아해? 일반형의 식을 좋아해? 식을 관찰해 보니까 표준형이 좋아? 일반형이 좋아? 표준형이 더 좋지. 왜? 표준형은 딱 째려보면 원의 중심, 반지름 그냥 막 나오잖아. 그런데 일반형은 째려봐도 원이구나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반형의 식을 딱 보면서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요 아래쪽에 결론 아래쪽에 필기를 하는 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일반형의 식을 썼어요.
자, 내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이 녀석을 가지고요. 표준형의 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표준형의 식의 핵심은 뭔데? 완전제곱식이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하고 ax를 이용할 겁니다. x제곱 플러스 ax, 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무슨 문자 들어가면 됩니까? 4분의 a의 제곱. 그래서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y 제곱과 by를 이용할 거예요. y의 제곱 플러스 by 쓰면 얘는 몇이 들어간다? 4분의 b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표준형의 식은 완전제곱식은 더하기 완전제곱식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뭔 짓을 하냐? 야, 생판 없던 4분의 a 제곱하고 4분의 b의 제곱이 좌변에 더해졌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4분의 a 제곱과 4분의 b의 제곱을 더해야 되고 여기 있던 플러스 c는 이항에서 넘어갑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결국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통분합니다. 4로 통분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요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원의 중심을 논할 수 있지.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면 몇이 나온다? 시작!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나오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반지름으로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나요?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일반형의 식이 나오면요, 매일 주구장창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주구장창 바꾸는 게 아니고 결론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결론적 공부를 할 겁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라는 일반형의 식이 나오면요, 첫 번째 얘를 보고 막바로 원의 중심을 구해볼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을 구하는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호를 바꾼 절반,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원의 중심 구하려면 무슨 용어를 기억하라? 부호를 바꾼 절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절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절반. 원의 중심은요, x와 y 개수와 관련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a가 나왔는데 부호를 바꾼 절반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되겠죠. 자, b도 부호를 바꾼 절반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우리는 막바로 중심을 구할 수 있다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반지름의 제곱 공식과 반지름 공식은요, 무식하지만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반지름 공식 뭐라고? 시작!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 공식은 뭡니까?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일반형의 식을 보고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요, 요 정도는 줄줄줄 나오게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줄줄줄 나오게끔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학생들이요, 중심보다는요, 반지름 참 못 외우기 때문에
얘 3번, 얘 3번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반지름의 제곱은 시작!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한 번 더.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한 번 더.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옆에 거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이 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원이 된다라는 것은요, 반지름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반지름이 0이면 점이 되니까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즉 무슨 얘기다? 절대값 R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분모는 4분의 2분의 있으니까 분자만 0보다 크면 되지. 즉 어느 파트만 0보다 크면 된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요 부분만 0보다 크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2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원이 될 조건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절대값 R은 0보다 크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 한 번 더. 원이 될 조건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절대값 R이 0보다 크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위쪽에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의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에 엑사쇼라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OX 문제 풀어보세요. 다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요 녀석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핏 보기엔 원의 방정식 같았어요. 중심이 몇 콤마면 1,2. 근데 반지름이 몇이에요? 0이에요. 반지름이 0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점이라는 얘기야. 점. 되겠습니까? 원이 아니 되겠습니다. 얘는 점에 불과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표준형의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일반형이 갖는 식의 특징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x의 제곱과 y 제곱의 개수는 같고 x, y 항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 같은 거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x, y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까지 식의 특징을 잡아냈으면 이제 딱 하나만 만족하면 돼. 뭐?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되겠지. 쓸 필요 없는데 한번 써줬어. 자, 얘 뭐가 나와? 0보다 크다. 그죠? 그러므로 반지름도 0보다 크니까 얘는 원이 될 수 있겠구나요.
되겠습니까?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봤더니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은요. 근데 좀 같기는 한데 좀 불편하다. 양변을 몇으로 나눠보겠다? 4로 나눠보겠다요. 4로 나눴더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분의 5는 0이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있어요. 자, 요 자리는 원래 반지름이라는 길이 양수죠. 양수의 제곱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음수가 오고 있네. 이건 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원입니까 아닙니까? 딱 째려봐도 아니지. 왜 아니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지 않다.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얘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항은 없죠. 그래서 좀 익숙하게 8로 나눠서 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로 나누면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7y는 0이다 라는 요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 같고요. xy항 없고요. 반지름만 만족하면 되는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마이너스 4 곱하기 0이야. 마이너스 0이니까 둘 다 양수의 제곱 더하기 양수의 제곱만 되니까 반지름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얘는 원 되겠습니다. 자, 6번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고 싶어? 마이너스 2.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가 되네요. 원 맞습니까? 네. 중심이 몇 콤마면? 0,0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원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원이에요?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지. 왜 아니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지 않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앞으로 식만 봐도 원인지 원이 아닌지 구분해내셔야 돼요. 자, 이해 안 가는 거였습니까? xy항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3xy 플러스 5는 0 이런 항이 들어가 있으면 사원이란 얘기인데 원에는 이런 항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이런 건 없어도 돼. 왜? A, B, C 자리에 막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x, y 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이해됐나요?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얘기해보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또 대표적인 문제가 원의 뭘 구하는 문제야? 원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 원은 나왔다면 둘레 아니면 넓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둘레를 구하는 문제건 넓이를 구하는 문제건 사실은 모두 다 뭐를 구하는 문제다?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원의 둘레 혹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의 본질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원의 둘레 혹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의 본질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데 있다요. 그래서 그냥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2파이 r이에요.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 r밖에 없지. 왜? 파이는 무슨 숫자인데? 3.14 정도 되는 숫자죠? 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파이 r의 제곱인데 파이는 3.14 이미 알아. 그러므로 반지름 r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에게 뭘 줬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구해봐 라고 했어.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야, 내가 세 점 줄게. 이 세 점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해봐. 너 원의 방정식만 알면 반지름 구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원의 넓이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지. 뭐하고 뭐?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표준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일반형. 왜? 표준형은 언제 쓰는 거야? 원에 중심이 주어졌을 때 쓰는 건데 얘는 중심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형의 식 적어볼까?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아, 이제 미지수 ABC 구하면 되겠다. 미지수가